네, 그러면은 우리 저널 미팅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세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뇌 오가노이드에서 전기 생리학적 분석을 하는 MEA 구조인데, 이 MEA 구조를 이제 외부 막 자기장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인비트로 환경 내에서 이제 리세입 그 모양을 다시 바꿀 수 있고, 이 틸팅을 할 수 있는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에 대한 논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박정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왔으며, 박정원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나노매트리얼 바탕으로 다양한 신경 인터페이스 및 바이오 센서들을 연구를 하고 계셨고, 특히 이 논문을 포함해서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IoT 테크놀로지 등등을 적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인트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가노이드 환경 내에서 이제 전기 생리학적 신호를 측정하는 MEA 구조인데, 먼저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의 줄기세포에 기반을 함으로써 이제 3D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학적으로나 기능학적으로 어, 인간의 장기 등을 묘사할 수 있는 3D 입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 장기와 같은 다양한 이제 기능적 그리고 형태학적인 기능을 묘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가노이드들은 다양한 뇌 기능 연구 또는 이제 다양한 질병 모델링 등에 활용을 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이제 약물을 활용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드러그 스크리닝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기 생리학적 분석을 위해서 이제 오가노이드 환경 내에서 이제 전기 생리학적 분석을 할 때는, 이전에는 이제 칼슘 이미징, 평면형 MEA 구조 등이 활용되었지만, 얇은 침투 깊이 등등 다양한 이제 3D 환경을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 모양 같은 전극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실제 전기 생리학적 분석을 시도를 하였는데, 이제 리지드한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면역 반응 등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물망 형태의 메쉬 일렉트로드가 개발되었지만, 이제 전극과 이제 오가노이드 간의 이제 거리 등의 이제 불균일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 기존의 문제였던 이제 리지드한 구조의 이제 디스트럭티브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의 오가노이드 내에서 다양하게 각각의 오가노이드마다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구조적인 차이를 모두 반영을 할 수 있는 3D 형태의 이제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바이오 프린팅 방법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논문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MEA 구조는 동일한데 이제 바이오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온 상태에서 액체 금속 형태를 띠는 이제 갈륨과 리튬의 엘로이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이제 기둥 형태로 이렇게 3D 구조를 반영할 수 있게끔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내부에서 이 외부 자기장을 걸어줌으로써 외부의 자석을 움직여줌으로써 이제 마그네틱 틸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제 상온에서 액체 금속 형태인 갈륨과 이리듐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이 물질은 또한 영스 모듈러스 측면에서 뇌의 구조와 가장 긴밀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메커니컬한 프로퍼티 또한 좋고,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지드한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크로인 리코딩이 문제였었지만, 이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크로인 리코딩 측면에서도 좋고, 바이오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실제 개인 오가노이드마다의 이제 구조적인 차이점을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를 반영해서 좀 더 이러한 구조를 더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물질 자체의 연성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틸팅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실제로 이제 바이오 프린팅 하는 기법으로 맨 처음에 이제 인터커넥션 라인을 그려주고 난 후에 일렉트로드 부분을 이제 로버스트 그 어데이션에 되는 이제 벨로시티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기둥 높이를 조절해주게 됩니다. 이 기둥 높이는 이제 벨로시티 측면에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면은 이 헤이트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커넥션 라인을 그려준 후에 일렉트로드를 만들어주는 지점에서 이제 속도 차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높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정이 완료된 이미지를 통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높이의 일렉트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와 이제 전극 부분의 캐릭터리제이션, 일렉트리컬 캐릭터리제이션을 살펴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일렉트로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제 배양액과 함께 투여를 시켜주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배양을 다시 빼준 후에 이 오가노이드가 원하는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시 배양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 끝부분에는 지금 PT 나노 파티클 도금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일렉트리컬 캐릭터레이션 또한 약 4배 정도 1kHz에서 임피던스가 줄어든 것을 통해 전기적인 특성 또한 보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 연구 네오가노이드에서의 이제 코르티컬 오가노이드의 배양 프로토콜 및 이제 배양에 따른 이제 이미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피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였고 이를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어, 배양을 하였습니다. 실제 뇌의 표피 오가노이드에서 실제 뇌의 성숙 과정을 반영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래 보시는 이제 다양한 바이오 마커들을 통해서 각각 이제 실제 뇌 오가노이드 성숙 과정과 동일하게 오가노이드가 성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XOX2라고 하는 이제 그 전구 세포들을 마커로 나타내는 SOX2를 보시면은 먼저 30일 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심실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이 점점 성숙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 뇌에서도 이러한 성숙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번 뇌 오가노이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차쯤에는 이제 GFAP라고 하는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마커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신경 교세포 또한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BGLUT1이라고 하는 글루타메트릭 뉴런 마커를 통해서 이제 흥분성 세포까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숙 과정을 계속 거침으로써 신경 신호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르티컬 오가노이드에서 상층 구조를 나타내는지를 시간 성숙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TIP2와 SATB2라고 하는 바이오 마커를 활용하였는데요. 각각 이제 심층 구조 그리고 상층 구조의 이런 마커를 나타냈는데 이제 60일 차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바이오 마커들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130일이 지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퍼 레이어 바이오 마커는 이제 위쪽에 형성이 되고 이제 CTIP2도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상층 구조를 이렇게 성숙 과정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일렉트로 어레이와 이제 코르티컬 오가노이드를 결합하였을 때의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를 나타낸 것이고요. 일단 이 두 가지 오가노이드와 멀티 일렉트로 어레이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양액과 함께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이 오가노이드가 전극에 바로 위치할 수 있게끔 미디엄을 제거를 해준 후에 다시 이제 이 미디엄을 넣어주는 형태로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가노이드를 실제로 멀티 일렉트로 어레이에 함유를 하고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괜찮은지를 확인했을 때 시간 지남에 따라서 라이브 셀과 데드 셀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래쪽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또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인비트로 환경에서 스파이크 시그널과 이제 다양한 신경 신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제 동기화 과정까지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제대로 신경 신호 측정되고, 이렇게 신경 네트워크에서의 동기화 또한 잘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데이터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렉트로드 뎁스가 달라짐에 따라서 스파이크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되게 많은 동일한 오가노이드를 이제 다 여러 번 이제 신호 측정을 해보았는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이게 50 마이크로와 200 마이크로 측면에서 보시면 스파이킹 레이트가 100 마이크로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트 신호의 차이는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저자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오가노이드에서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스파이킹 레이트 또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제 버스트 신호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성숙도를 나타내는 버스트 횟수는 크게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이제 스파이킹 레이트가 각각 오가노이드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높이 차이에 따른 이제 다양한 이제 뉴런 그룹들을 이제 이 일렉트로드가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각각의 오가노이드마다 차이가 나는 구조를 이 일렉트로드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숙 과정 동안 이제 장기간에 걸쳐 이제 전기 생리학적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한 달, 두 달, 네 달, 여섯 달 동안 계속 이제 코르티컬 오가노이드의 MEA를 삽입을 하고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성숙 과정을 쭉 지켜본 결과 스파이킹 레이트와 이제 버스트 신호 증가 그리고 버스트 듀레이션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숙 과정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신경 네트워크를 이제 노드와 라인에 따른 이제 차이를 통해서 이제 점점 신경 네트워크 또한 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그네틱하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이 일렉트로드가 틸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러한 스테이지를 통해서 X, Y, Z축을 일정하게 이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여 이제 외부 자석을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자기장을 걸어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일렉트로드의 한 면에만 지금 강자성체를 코팅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틸팅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높이와 이제 틸팅이 되는 정도는 다음 수식을 통해서 논문의 저자는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 이제 마그네틱 틸팅을 통해서 이제 트래젝토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가운데 잘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제 20사이클씩 왔다 갔다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틸팅 최대 디그리는 이제 35.5도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이제 Z 좌표의 이제
이동 변이의 경우에는 161 마이크로 정도 되었고요. 이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제 더 크게 디그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변이 측면에서도 점점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8개 이제 트래젝토리를 모두 결합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일렉트로드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약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틸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약 893배 정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891배 정도 이제 하나의 일렉트로드에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틸팅함으로써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점성 테스트인데 이 실험을 이제 에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뇌 오가노이드 안에서의 환경과 비슷한 이제 아가로즈 겔에서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은 늘어나지만 이제 변이 측면에서는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뇌 오가노이드 안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작동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틸팅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생체 내부에서 어, 이 바이어빌리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해 보았을 때, 어, 이,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이러한 바이어빌리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이어빌리티 이밸리에이션 또한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이제 틸팅을 통해서 다양한 뉴런 그룹들을 이제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뉴런 그룹에서의 신경 신호 또한 한 전극에서 이제 신호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틸팅을 했을 때 이제 스파이크 신호 분석을 통해서 멀티 사이트 디텍션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논 마그네틱한 전극과 이제 마그네틱한 전극에서 이제 신경 신호를 분석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해보았고, 강자성체를 바르지 않은 부분과 강자성체를 발라준 부분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렇게 사이클을 20사이클 왔다 갔다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차이가 논마그네틱한 경우는 이제 스파이크 신호의 유사도를 이제 각각 비교를 해보았는데 논마그네틱한 경우에는 0.911 그리고 마그네틱하게 이제 틸팅을 했을 때는 0.74 정도의 스파이크 신호 유사도를 나타냈습니다. 즉 여기 이를 통해서 이제 마그네틱 틸팅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제 스파이크 신호의 유사도 차이가 발생한 것을 통해서 이게 마그네틱 틸팅을 함으로써 또 다른 뉴런 그룹을 이 하나의 일렉트로드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면은 여러 번 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 경향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한 번 틸팅 했을 때의 스파이크 신호 유사도와 20번 반복해서 스파이크 신호 유사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릴라이빌리티 또한 입증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바이오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고 이제 외부 자기장을 통해서 하나의 일렉트로드에서 다양한 뉴런 그룹에서의 신경 신호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 오가노이드 제작 과정에서 각각 개체별의 이제 구조적 차이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MEA 구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MEA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전극으로도 다양한 뉴런 그룹에서의 신경 신호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제 장기적인 레코딩 기능도 입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네트워크 연구 측면에서 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한계점으로는 이제 직접 이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매스 프로덕션 측면에서는 좀 좋지는 않은 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직접 프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되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기존의 바이오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온 상태에서 이제 고체 상태를 이제 열을 가함으로써 이제 이를 녹여서 이제 상온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경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프린팅 기법에 비해서는 이제
리퀴드 메탈을 썼기 때문에 이 리퀴드 메탈에서의 이제 산화막에 따라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전 방법보다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틸팅을 이렇게 마그네틱 코발트 이제 강세 성체를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각각 인접해 있는 각각 전극들에서는 이제 하나의 전극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전극들이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영향은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애매의 구조인데 하나의 전극에 대해서만 이제 킬트레이션을 했던 게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